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또 저도 이제 퇴근을 앞두고 이제 영상 한 편 찍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그 ESG 뉴스 브리핑을 전달해 드릴 그런 또 차례가 돼서 또 이제 그동안 나온 그 뉴스들을 종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서로 손을 잡고 친환경 원료 개발을 하기로, 그것도 공동 원료 기술 개발을 하기로 손을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원료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서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요. 이 LG화학이 GS칼텍스와 함께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인 3HP, 일명 하이드록시 프로파이오닉 엑시드 그 화합물 이름이 좀 길죠. 네, 이 3HP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인데요. 이것을 이제 양산을 하기로 하는, 양산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자. 그리고 일단은 시제품 생산을 하는 데까지 같이 해보자 라고 공동 개발 협약, 즉 JDA를 체결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3HP는요, 바이오 원료인 포도당 그리고 식물성 오일의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친환경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2023년도부터 이 3HP 시제품 생산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요. 생분해성 소재 및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향후에 이 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전반에 관련된 협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생태계 실현 방안을 같이 모색하겠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GS칼텍스도 정유업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 아닙니까? 또 LG화학은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완성품을 이제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지만 이제 전통적인 화학 그 케미컬 부분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화학 또 정유업체를 대표하는 이 기업들이 일단은 신소재 개발에 뜻을 합쳤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 개발에 양사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미래 기술을 함께 공동 개발해보자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현대오일뱅크예요. 역시 정유업체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지금 발빠르게 신산업 분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LG화학과 GS칼텍스가 만나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뭐냐? 버려진 플라스틱, 즉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납사 또는 나프타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산하기로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이 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나프타를 만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대오일뱅크가 그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를 원유 정제 공정에 투입을 해서 친환경 납사를 생산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납사 또는 나프타라는 건 뭐냐? 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등등을 포함하는 휘발성 석유를 총칭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석유화학 분야의 아주 기초 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이제 석유 베이스로 해서 이 나프타를 만들었는데 현대오일뱅크가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열 분해유를 만들어서 그 열 분해유를 그 기존의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공정에 투입을 해서 친환경 나프타를 만들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제 열 분해유를 도입한다.
라는 것은 ESG 경영의 한 일환이라고 해요. 현대오일뱅크는 사실은 국내 정유사 중에 유일하게 DCU, 즉 열분해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 5만 톤 규모의 신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분해유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존의 원유를 정제하는 공정에 이것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납사를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오일뱅크가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좀 복잡한 과정에 이러한 공장 설립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롭게 이런 일에 뛰어들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의 처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은 올해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의해서 폐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됐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플라스틱 그 쓰레기들은요, 그 발생한 국가에서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이제 중앙연구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폐플라스틱의 물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로부터 열분해유를 얻어서 그 열분해유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친환경 납사를 이제 열분해유를 통해서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열분해유 투입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 생산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순환 경제, 자원 순환의 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순환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정유업체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막 이런 친환경 납사를 생산하는 그 공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어떤 그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그 탄소 배출도 저감하면서 국내의 폐플라스틱 문제까지도 일거양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ESG 경영의 참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 공정이 아주 잘 되어서 이 공장 설립이 어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뉴스 브리핑에서 롯데케미칼 관련 뉴스를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번 다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내부 갑질, 대기 오염의 주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나온 그 ESG 평가 점수는 이 롯데케미칼이 상위 25%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ESG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즉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지금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또 올 6월에 그 여수 공장의 그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문제로 전라남도로부터 조업 정지 처분을 10일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수소 저장 탱크 또는 수소 경제 인프라, 수소 생태계 이런 쪽에 발빠르게 이제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제 그런 기술 개발 또는 인프라 MOU 같은 거를 맺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롯데케미칼이 실제로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2019년도부터 그 오일을 누출하거나 또 암모니아 기준치를 초과 배출을 해서 그 화학 사고와 환경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제재를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배구조원,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이번에 ESG 평가를 할 때 이에 해당되는 환경 부분에 대한 그 점수를 강등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직 내부에서도 마찰이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 내부 조직에서도 그 이제 그 대표 CEO를 둘러싼 갑질 문화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ESG 가운데 사실은 S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테이블을 세팅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 이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먼저 들어가서 뭐 이게 회의를 이제 세팅을 해야 한다. 물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하나의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왜냐면 요즘에 MZ 세대는요. 정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적응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그 CEO와 관련된 갑질 문화 같은 게 좀 얘기가 시작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일파만파.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어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가 수평화되어가는 그런 트렌드랑은 좀 완전히 정반대 그러한 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ESG 점수가 잘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뭐 이제 롯데케미칼이 뭐 앞으로 수소 관련된 그런 뭐 수소 저장 탱크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하고 또 이제 뭐 SK가스랑 뭐 수소 관련된 또 합작 법인도 세우고 뭐 이게 등등 이제 굉장히 이 수소 관련된 사업에는 아주 이제 막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ESG 관련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들어가면은 문제점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좀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LS 일렉트릭이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러니까 롯데그룹 산하의 글로벌 로지스는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와 함께 전기 화물차 충전 사업을 하기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 LS 일렉트릭은 LS 그룹에 있는 그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LS 전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LS 전선과 관련해서 LS 일렉트릭도 상당히 그 ESG 경영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LS 일렉트릭을 따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이제 롯데 그 글로벌 로지스랑 이 MOU를 맺어서 뭘 하기로 했느냐? 첫 번째, 전기 화물차 충전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거점을 특화하는 그러한 충전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급속 충전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및 에너지 효율 관리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뉴스는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회사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LF. 이게 사실은 옛날에 LG 패션이 이름을 바꿔서 회사명을 바꿔서 LF가 됐다고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LF를 다룬 영상에서 그 부분을 빼먹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LF는 실제로는 LG 패션, 즉 LG 계열사의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재탄생된 그러한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F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 LF몰 내에 ESG 전문관 일명 러스 러스를 18일 날 런칭했다고 합니다. 네, 이 러스 이건요
이 LF의 L하고 지구의 Earth를 합쳐가지고 러스라고 이제 하나의 그 테마를 붙여서 온라인에 그러한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이 러스라는 온라인 공간에 이제 그 신진 브랜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들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났어요. 이제 뭔가 기업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윤리적 기업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포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또 이렇게 이제 윤리적인 그러한 제품 소재를 만들고 있거나 또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 그러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제 이 온라인 공간에다가 입점을 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참, 역시 제가 회사를 잘 봤어요. 이 LF가 우리나라 패션 업계 중에 가장 먼저 ESG를 치고 나가서 이걸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얘가 이제 한번 그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째 뉴스는 오비 맥주예요. 맥주 좋아하시나요? 네. 오비 맥주는 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오비 맥주가 맥주 회사들 가운데서는 ESG 경영을 좀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물류 직매장에 전기 지게차를 도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2022년 말까지 전국의 21개의 물류 매장에서 이제 지게차, 전기 지게차로 다 바꾸기로, 교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7번째 뉴스는 풀무원이에요. 풀무원은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한 그 공헌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 나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식품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너무 우수한 기업이라 제가 뭐 따로 이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풀무원이 강원도 우리마을이라는 곳에 스마트 팩토리, 즉 그 콩나물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발달 장애 근로자들의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2019년에 원래 콩나물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 사고로 다 전소가 됐대요. 이 발달 장애인들이 직장을 다 잃었는데 풀무원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콩나물 공장을 만들어 준 거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나 고마운 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아주 착한 기업으로서의 우리 풀무원의 멋진 ESG 경영을 제가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8번째 뉴스는 파리바게트예요. 파리바게트 빵 좋아하세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사 먹는데요. SPC라는 그 이제 기업의 식품 기업이죠. 대기업의 이제 파리바게트가 이제 그 브랜드인데 이번에 대체육 샌드위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체육 관련된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이 대체육 샌드위치는 100% 식물성 고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인 언리미티드와 협업을 해서 최근에 MZ 세대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건 식품, 비건 패션 또는 이 가치 소비 등등의 이제 트렌드가 이제 크게 확장되는 거에 주목을 하고 식물성 고기로 만들어진 이러한 대체육 샌드위치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또 조만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붉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